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시장이 보던 숫자를 살짝 넘은 정도가 아니라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위로 끌어올린 발표였습니다. 그 발표 하나에 오늘 한국 메모리가 통째로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5.29% 오른 35만 8,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6월 23일 삼성전자는 하루에 12% 넘게 빠졌습니다. 35만 3,500원에서 31만원까지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거기서 24일에 9.8% 반등했고 오늘 다시 5.29% 올라온 겁니다. 31만원 바닥에서 이틀 만에 15% 넘게 되돌린 자리, 그게 오늘 삼성전자의 위치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나옵니다. 이미 봄 저점에서 몇 배가 오른 종목이 이틀 만에 다시 15%를 튀었는데 더 갈 자리가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는 말 맞습니다. 52주 최고가가 37만 4,500원인데 오늘 종가가 35만 8,500원이니 신고가에서 손에 닿는 거리까지 다시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진짜로 묻고 있는 건 마이크론 호재에 하루 반짝하고 마는 지난 3월의 반복이냐 아니면 메모리 자체를 다시 계산하는 재평가의 출발이냐입니다. 오늘은 그 답을 세 가지 기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반등을 만든 게 마이크론 한방인지 아니면 메모리 업황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건지. 둘째,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재평가를 받는지 그 위에 자기만의 재료가 더 있는지. 셋째, 이게 3월처럼 하루로 끝나는지 외국인 수급까지 방향을 트는지. 먼저 시장 전체부터 깔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8,930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지수도 며칠 사이 급등락을 거쳤습니다. 6월 22일 9,114까지 올랐던 지수가 바로 다음 거래일인 23일 8,203으로 내리꽂혔습니다. 하루에 900포인트, 10% 가까이 빠진 겁니다. 그 출발점은 삼성 내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큰 기술주들이 먼저 흔들렸고 그 충격이 한국 시장으로 건너온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 23일 삼성전자의 12% 급락도 회사의 악재가 터져서가 아니라 지수 전체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같이 쓸린 쪽에 가깝습니다. 그 지수가 24일 8,471, 오늘 8,930까지 되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이틀 반등과 코스피의 회복은 같은 그림입니다. 환율은 이 구간에서 비교적 잠잠했습니다. 원달러는 6월 23일 기준 1,535원 부근, 최근 1,525원에서 1,539원 사이 좁은 폭에서 움직였습니다. 환율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는 건 이번 급락과 반등이 환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메모리 기술주 쪽 변동성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수급도 그 변동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3일 급락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던졌습니다. 외국인이 약 225만 주, 기관이 약 436만 주 순매도였습니다. 그런데 24일에는 기관이 약 297만 주를 되사들이며 반등을 주도했고 외국인 매도폭도 60만 주 아래로 줄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선을 그어두겠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은 6월 12일 47.63%에서 24일 47.41%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기관이 반등을 만든 건 맞지만 외국인이 확실히 방향을 틀었다고 보기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 반등을 외국인이 언제부터 받아주느냐를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종목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한국 메모리 전체를 움직인 출발점은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흥분한 건 지난 분기 매출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돼 있던 숫자였습니다. 진짜 재료는 마이크론이 같이 내놓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 그리고 계약 구조였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번에 핵심 고객들과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한꺼번에 여러 건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급금을 받고 가격 하한선까지 설정한 계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모리 계약은 길어야 1년 단위였습니다. 업황이 꺾이면 고객이 물량을 줄이고 가격을 깎았고 그래서 메모리는 반년마다 가격이 출렁이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계약에 가격 하한선이 깔리면 가격이 빠져도 일정 수익이 보장됩니다. 메모리가 경기 따라 출렁이던 산업에서
계약으로 실적이 미리 보이는 산업으로 성격이 바뀐다는 신호입니다. 마이크론이 보여준 이 그림은 같은 메모리를 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본 건 마이크론의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가이던스가 위를 가리켰고 마진이 높게 유지된다는 점, 즉 메모리 업황이 아직 꺾일 자리가 아니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이크론이 만든 메모리 재평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3월을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이유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난 3월에도 마이크론은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시간외에서 주가가 5% 넘게 빠졌고 다음날 미국 시장에서 추가로 밀렸습니다. 좋은 뉴스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던 탓에 발표가 나오자마자 차익 실현이 쏟아진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그때 같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갭상승으로 출발하고도 3월의 대잡이 아니냐를 경계한 건 이 기억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는 그 경계를 종가로 눌렀습니다. 장 초반 상승분을 까먹지 않고 5.29% 오른 채로 마감했으니 적어도 오늘 하루는 3월과 다른 마무리였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만의 재료로 좁혀보겠습니다. 아직 많은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HBM에서 경쟁사에 밀린 만년 2등으로 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HBM 점유율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절반을 훌쩍 넘고 삼성은 20% 안팎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주목하는 건 그 절대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1년 전만 해도 경쟁사가 70% 수준이었고 삼성은 1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격차가 1년 만에 눈에 띄게 좁혀진 겁니다. 그 추격의 중심에 차세대 제품인 HBM사가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 2월 HBM사를 세계 최초로 출하했고 출하 약 2주 만에 누적 매출 1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새 제품이 나오자마자 이 속도로 팔리는 건 흔치 않습니다. 보통 신제품은 고객 검증에 한참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여기에 무게를 더 싣고 있습니다. HBM용 D램 웨이퍼 투입량의 절반, 월 7만 5천 장가량을 HBM사에 집중 배치한 것으로 거론됩니다. 지난 분기까지는 이전 세대 제품이 중심이라 점유율이 더디게 올랐지만 하반기에 HBM사 물량이 실리면 격차를 더 좁힐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 같은 메모리 재평가라도 삼성전자에는 추격하는 쪽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붙는 셈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회사가 직접 주주 몫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자사주 16조 원어치를 사들여 아예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자사주를 사두기만 하면 언젠가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지만 소각은 주식수를 영구히 줄이는 일입니다. 회사 가치가 그대로일 때 주식수가 줄면 한 주가 갖는 몫이 그만큼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향후 3년에 걸쳐 약 8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직원 특별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재원으로 관련 계획은 다음 달 이사회를 거칠 것으로 전해집니다. 돈에 쪼들리는 회사는 자기 주식을 태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식을 더 찍어 자금을 끌어모으려 하죠. 삼성전자가 거꾸로 주식을 줄이고 있다는 건 현금 체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읽힙니다. 이 대목은 최근 시장에서 화제가 된 미국 ADR 상장 논쟁과도 맞물립니다.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시설 투자 재원을 위해 미국 주식예탁 증서 상장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그럴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내부에 쌓인 현금이 충분하니 굳이 미국에서 신주를 발행해 돈을 끌어올 이유가 약하다는 겁니다. 자금을 조달하려 애쓰는 회사와 번 돈으로 주식을 줄이는 회사, 같은 메모리라도 재무 체력의 결이 다릅니다. 세 번째는 이익 구조가 메모리 한 축에서 넓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두뇌 칩 엑시노스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갤럭시에 들어가는 핵심 칩 상당수를 미국 퀄컴에서 사왔습니다. 갤럭시를 한 대 팔 때마다 그 칩값이 밖으로 나갔던 셈입니다. 그런데 성능을 끌어올린 새 엑시노스를 갤럭시에 늘려 넣으면 밖으로 나가던 칩값이 회사 안에 남습니다. 폰을 더 비싸게 판 게 아니라 나가던 비용을 막는 것만으로 마진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헬스케어 쪽 행보도 빠르게 붙고 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워치가 모으는 건강 데이터를 신약 임상 연구에 활용하는 협력을 맺었고 미국에서 병원 네트워크 사업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를 덜 파는 사업을 옆에 세우려는 움직임입니다. 당장 큰 이익이 나는 영역은 아니지만 회사의 무게중심이 메모리 한 곳에서 조금씩 분산되고 있다는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흐름을 수급이 한 줄로 받쳐줍니다. 외국인 보유율은 47.41%까지 내려와 있지만 24일 기관의 297만 주 순매수가 보여주듯 국내 자금이 먼저 바닥을 받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틀 만에 15% 오른 자리에서 더 볼 게 남아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가격이 빠르게 오른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사이 회사가 버는 힘과 사업의 폭이 가격만큼 혹은 그보다 빠르게 두꺼워졌다면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생각만큼 비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아직 저평가라는 말이 나오는 근거가 그 지점입니다. 물론 상승 쪽만 볼 수는 없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지금처럼 강하게 유지되려면 AI 서버 투자가 계속 받쳐줘야 합니다. 간밤 미국 기술주가 흔들렸던 것처럼 그 투자 강도에 대한 의심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오늘 같은 급락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HBM사도 아직은 점유율을 따라가는 단계지 경쟁사를 앞질렀다고 말할 자리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짚어드린 삼성전자처럼 모멘텀은 물론이고 잠재력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폭등 직전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등 직전 종목의 추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강력한 매수 근거와 함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 하나로 4일 만에 100%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만 종목을 접하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반영해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장 시작 오전 9시 이전에 곧 급등하거나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는 물론이고 추가 상세 자료집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른 연락주세요.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니까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은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불을 댕겼고 그 위에 메모리 장기 계약이라는 구조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HBM사 추격, 16조 자사주 소각과 3년 80조 매입 거론, 그리고 엑시노스와 헬스케어로 넓어지는 이익 구조가 함께 자리합니다. 3월처럼 하루로 끝날지 진짜 재평가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며칠의 세 가지에서 갈릴 것으로 봅니다. 첫째, 마이크론 호재의 지속성입니다. 오늘 갭상승을 지킨 흐름이 내일도 이어지는지 아니면 3월처럼 며칠 안에 차익 실현으로 되밀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기관이 만든 반등에 외국인이 합류해 47%대 초반까지 내려온 보유율이 돌아서는지가 분기점입니다. 셋째, 삼성전자만의 일정입니다. 다음 달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계획, 그리고 7월 둘째 주로 예정된 2분기 실적에서 HBM사 매출이 숫자로 확인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틀 만에 15% 올랐다는 숫자에 눌릴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이익 구조와 고객 명단이 실제로 얼마나 두꺼워지는지를 계속 따라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